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평생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왜 저탄고지에도 살이 안 빠지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도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엄청 많이 받고 그거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사도 받았다고 해서 검사지도 들고 오시거든요. 근데 살이 안 빠진다고 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예 녹음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들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좀 업그레이드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탄고지에도 살이 안 빠지신 분들은 보통 이 몸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이 많아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되게 중요한데, 기초 대사량을 차지하는 거는 코티졸, 부신 호르몬,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뭐 네 번째 하면은 근육량도 있겠죠. 근데 호르몬은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탄고지에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일례로 부신 피로가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자도 아침에 피곤하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되게 민감해져 있고, 막 배가 훅 잘 고픈 공복감도 잘 느끼고, 밤엔 좀 쌩쌩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맑지 않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부신 호르몬이 저하된 부신 피로,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 살이 안 빠집니다. 왜냐면 부신 피로가 있으면 사실은 단 것도 잘 땡기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그다음에 갑상선 대사에 말초 저장 장애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부신 피로를 교정해주지 않으면 살이 안 빠져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하고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부신 피로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보통 뭐 음식 알러지 검사라든지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라든지 뭐 무슨 다른 검사들은 뭐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부신에 대한 호르몬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고쳐주니까 굉장히 큰 몸의 대사를 잡고 있는 호르몬인데, 이게 안 잡히니까 살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호르몬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말초 전환장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어떤 질환이 있어서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말초에 신지로이드가 활성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체온은 되게 낮게 나오고 대사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초 전환 장애를 일으킨 요인들, 그게 부신 피로인지 스트레스인지 환경 독소인지 아니면 요오드, 아연, 셀레늄, 철분 같은 게 결핍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그걸 교정시켜 드리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시면 일단은 부신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 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이 호르몬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렙틴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렙틴이 보통 한 검사하면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 렙틴이 막 100도 나오고 막 50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거는 렙틴 저항성이 있으면 계속 식욕이 돋는 거거든요. 그래서 렙틴 수치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렙틴 저항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 렙틴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너무 높은 경우는 보통 뭐 살 빼려고 뭐 마왕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오래 드시거나 아니면 식욕 억제제를 많이 드신 분들이 렙틴 저항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뭐 메포민이나 뭐 삭센다 뭐 이런 주사제나 그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높으면 저탄고지를 해도 그거를 낮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본인이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코티졸이 높거나 낮거나,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에 문제가 있고 렙틴 저항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간헐적 단식도 되게 힘들고, 이 식욕 조절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할 때도 스트레스가 없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랫동안 문제를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저탄고지를 정말 잘해서 오히려 부신 피로가 좀 치료가 돼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극복이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저탄고지 했을 때 살이 안 빠지는데 안 빠질 때 내가 부신 피로가 있는지 아니면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상이 너무 높은지 코티졸이 높은지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가 있어서 프리T3가 낮든지 리버스 T3가 높든지 아니면 렙틴 저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렙틴이 정상 수치보다 너무 낮아도 살이 안 빠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도파민,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가바 이런 게 있는데 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그 탄수화물 크레이빙이 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갈망이 오기 때문에 단 거에 대한 갈망. 그래서 굉장히 그 탄수화물을 끊는 거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검사를 해서 낮으면 그런 건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설문지로 할 수 있는데 도파민을 올려주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뭐 처방약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써가지고 그분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올리면 탄수화물이 막 땡기는 증상들이 상당히 줍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도파민도 좀 올리고 세로토닌도 올리고 담배도 도파민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적인 거 이게 자꾸 길들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자기 시도 모르게 그 한 잔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도파민, 세로토닌, 가바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냥 병원에서 그냥 술 드지 마세요. 술을 끊으셔야 이제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술을 끊으셔야 돼요. 하는데 본인은 그 끊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떨어진 거를 술로 보충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달달한 케이크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높으면 사실은 단기 전혀 안 땡겨요. 그냥 별로 이렇게 눈앞에 있어도 별로 안 먹어도 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진 분들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참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바가 떨어진 분들은 이제 자꾸 불안해요. 안정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도 술을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술 먹으면 사실은 술 자체가 우리가 증류주를 먹으면 저탄고지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술 자체가 거의 탄수화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지방간 수치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랑 거의 똑같은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바가 부족하면 또 가바를 올리는 재료들을 보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 문제는 없는데 신경 전달 물질만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세로토닌과 가바는 대표적인 어떤 그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런 휴식을 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인데 이거는 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 장내 이상균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거를 교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가바가 계속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옛날에 비만 클리닉에서 처방하는 그 SSRI, 뭐 프로작 같은 대표적인 약 같은 거, 그게 이제 세로토닌을 올리니까 단 거도 좀 덜 땡기고 탄수화물 더 땡기고 입맛을 떨어뜨리고 기분은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안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그 재흡수되는 거를 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먹어도 효과를 좀 잘 못 봐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사실은 세로토닌을 만들게 하려면 그 세로토닌 아예 안 만들어지는 분들은 장을 좋게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르몬, 렙틴,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봤는데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위장관 문제죠. 왜냐면 거기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안정을 주는 세로토닌 가바가 만들어지니까 위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에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 이상균 증식들이 많이 발견된단 말이죠. 뭐 나쁜 세균, 뭐 현기성균, 그다음에 뭐 진균 이런 게 발견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균이에요.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위에서 위산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왜냐면 헬리코박터 균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그 암모니아를 배출해서 위의 산도를 중화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식에 있는 균들이 우리 밖에 있는 음식에 있는 음식이 균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균을 재균시키고 내려가야 되는데 재균이 안 된 상태로 내려가니까 장에서 나쁜 균들이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 가바가 안 나오고 그러면 자꾸 술이나 탄수화물 단계 땡기고 그렇게 되면은 저탄고지가 안 되는 거죠.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장에 좋은 균들이 많으면 다이어트가 잘 된다. 이런 논문들과 임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관 치료를 잘 하시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과 정상적인 코티졸 수치, 그다음에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 그다음에 어떤 몸의 염증을 없애는 거, 뭐 이런 것들, 환경 독소 없애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장관 치료를 하는 거는 다이어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장 검사는 하시는데 또 헬리코박터는 검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헬리코박터는 없는데도 위산 분비가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위산 저하증. 근데 그런 것도 펩시노겐 혈액 검사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위산 저하증이 예전에 뭔가 염증이 많아서 위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어서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그걸 좀 뭔가 좀 보조해주고 해야지 그 장에 나쁜 균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치료를 잘 하시는 게 또 저탄고지에 중요하다. 성공적인 저탄고지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현대인들은 이 환경 독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독소 검사를 하면 정밀하게 검사하면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뭐 유기산 검사에서 환경 독소가 안 나왔다. 그다음에 모발 검사할 때 중금속이 안 나왔다. 그럼 내 몸에 환경 독소가 없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경 독소의 종류는 정말 한 10만 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정밀 검사하면은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뭐 몇십 명을 다 그런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풀 그 독소 검사를 다 해봤는데 한 명도 독소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기산 검사나 중금속 검사에서 보는 거는 일부만 보는 거거든요. 뭐 요오드 24시간 검사에서도 브롬이나 불소를 보지만 그것도 일부만 보는 거예요. 근데 환경 독소는 일단 다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런 환경 독소가 우리의 질병의 패턴을 많이 바꿨어요. 아토피도 증가하고 젊은 아이들의 성조숙증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자폐증, ADHD, 그다음에 여성들이 유방혹, 자궁근종, 뭐 자궁내막증, 난소의 혹들, 난소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켜서 자꾸 이제 갑상선 저하도 오게 되고 자꾸 짜증나고 붓고 이런 체질을 만들고,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도 오게 하고 그 치매도 올 수 있게 하고, 그런 환경 독소가 그 또 자가미형을 많이 일으키죠. 류마티스, 뭐 루푸스, 서민근육통 뭐 이런 것들 일으키죠. 이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병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프가 45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병들이 딱 일치하는 게 우리가 그 분해되지 않는 그 화합물들을 만든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럼 환경 독소가 많으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에 다 작용을 끼치고 몸의 ATP 생성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최근 연구를 보면 그 환경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날씬해도 비만이 많아요. 환경 독소가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은 비만보다 환경 독소가 또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독소를 빼내면 그 당뇨에 걸릴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인 그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결국 그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톡스란 말을 쓰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당연할 수도 있는 게 환경 독소를 빼내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그 환경 독소의 문제가 커서 그런 거를 디톡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디톡스를 안 하고 그냥 저탄고지만 해. 물론 저탄고지 하면은 간에서 탄수화물을 처리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저탄고지 하면은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간이 좀 쉬어서 더 많은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몸에 독소를 배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해독을 위한 어떤 뭐 발환요법이나 어떤 간헐적 단식이나 아니면 그 해독을 도와주는 뉴트리션, 아니면 뭐 혈관 주사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니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지 환경 독소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 그 어떤 염증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비만도 염증 질환인데, 염증이 많으면은 이 살이 찝니다.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오메가3, 6 이런 거, 오메가3를 제대로 안 드시면 몸에 항상 그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오메가3, 뭐 오메가6, 좋은 오메가6, 감말리놀렌산 이런 것만 먹어도 아토피가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 염증 요인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연 같은 게 결핍되어 있으면 오메가3가 제대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결핍되면 염증이 심해져요. 오메가3, 6가 그 좋은 방향으로 가서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려면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에도 결핍이 있으면 또 이런 염증 완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오메가3, 좋은 오메가6, 그다음에 뭐 미네랄들, 아연, 셀레늄 같은 것들이 결핍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에서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은 저탄고지를 해서 케톤이 잘 나와요. 나오는데도 살이 안 빠지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부신 호르몬,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 그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그 에너지 생성 문제, 아니면 너무 적은 근육량, 그다음에 이제 렙틴 저항성,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 가바, 도파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위장관 문제들
헬리코박터나 저위산증, 그 다음에 장애에는 나쁜 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 독소가 있는지, 또 장이 안 좋으면 환경 독소가 자꾸 장으로 들어가서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몸에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그 오메가3, 좋은 오메가6 이런 게 충분한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징크, 아연, 셀레늄 같은 좋은 그 미네랄들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이런 거를 체크해가지고 교정을 하시면 사실 살이 안 빠지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이 안 빠진다는 거는 뭔가 미싱 링크가 있다는 거죠. 그 퍼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퍼즐을 찾아낼 수 있고 기능학으로 그 퍼즐을 맞추면 과도하게 찐 살은 반드시 빠집니다. 반드시 빠져요. 근데 날씬한 사람이 더 살을 빼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날씬한 사람인데도 더 자꾸 빠져가지고 저탄고지를 그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건강 문제 때문에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체중이 과체중이고 복부둘레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원인들을 교정하시면 저탄고지에서 살이 안 빠지는 게 반드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해서 너무 초기에 낙담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 지금 얘기한 문제들이 이게 나에게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교정하시면 반드시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많은 분들을 가이드를 해드려서 제가 뭐 보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성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 응원할게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